오늘은 스킨바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스킨바이브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출시된 꽤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스킨 부스터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물광주사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 주비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볼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물광주사였죠. 그게 다시 스킨바이브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재출시가 된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성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비덤에서 나온 물광주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킨 부스터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대대로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게 물광주사잖아요. 물광주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맞는데 대부분의 목적이 사실 수분감이에요. 건조하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건데 그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되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분감을 보충해주는 그런 주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물광주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수분감을 충분히 보충해줄 수 있는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된 그런 주사를 메인으로 잡고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스킨바이브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콜라겐 합성이 떨어지고 콜라겐이 늙게 되고 피부 표면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지면서 얇고 잔주름, 건조함,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게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굉장히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조함까지 굉장히 동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서는 이런 수분감을 보충하게 되는 물광주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피부 안쪽에다가 히알루론산 성분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히알루론산 성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물들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 넣은 이런 히알루론산 때문에 표면에 수분감이 가득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물광주사의 주된 컨셉인데요. 단점이 있죠. 주사를 놓는데 이런 히알루론산 성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뭔가 성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단점이라 한다면은 유지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아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고,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주사 바늘을 통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주사 바늘 자국이라던가 멍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스킨바이브가 어떤 제품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된 성분은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인데, 그럼 시중에 수많은 히알루론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들은 그냥 단순히 히알루론산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각유결합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분해가 더 천천히 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유지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가장 대중화된 그런 물광주사를 할 때 대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아니면은 두 달 정도 간격으로 주사를 맞으라고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런 스킨바이브 같은 경우는 각유결합 때문에 분해가 이전보다는 더 이제 천천히 되기 때문에 대개는 한 6개월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9개월까지 간다고는 하는데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의 속건조를 해결해보는 그런 효과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바이브 시술을 할 때 스킨바이브에 리도카인이 같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마취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진짜 별로 없어요. 찌르는 통증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킨부스터 주사를 할 때 통증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정말 극강의 통증을 가진 리쥬란 같은 그런 통증은 전혀 안 느끼게 되는 시술이니까 통증에 대한 부담감은 덜어놓고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히알루론산이 각유결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물광주사인가 아니면은 필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필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정말 필러와 물광주사와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굉장히 묽은 필러와 어느 선의 경계를 지어야 되는지는 좀 애매한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필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러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심한 분들은 맞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조금 수분감을 보충을 오랫동안 해보고 싶다, 한번 시술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시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되게 이제 리쥬란 같은 거를 예를 들게요. 리쥬란 대표적인 게 엠볼을 잘 만들어야지 시술이 정말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진피 내에 해당되는 피부 완전 표면에다가 주입을 해서 이쁜 모양의 엠볼을 만들어야지 시술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킨바이브는 그런 식으로 시술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시술하게 되면 그 엠보가 반년 이상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킨바이브 시술을 할 때는 통상 하는 리쥬란이나 여타 다른 물광주사에 비해서 좀 더 깊숙하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대개는 진피 하측에다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 바늘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찌르는 부위는 뭐 다른 물광 주사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자국자국마다 멍이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면은 엠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엠보를 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시술이기 때문에 엠보에 대한 불편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들로 주사를 할 필요는 없고요. 캐뉼라로 하기도 합니다. 캐뉼라로 하게 되면은 캐뉼라로 얼굴 한쪽당 구멍을 뭐 한두 개 정도만 뚫어가지고 골고루 펴주면은 크게 멍도 들지 않고 구멍 한두 개만으로 넓게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니들로 주입하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시술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는 양쪽 볼 합쳐가지고 2에서 3cc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킨바이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 길게 잡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예전 물광주사나 다른 스킨 부스터로 인해서 유지기간에 조금 아쉬움을 느꼈다, 그리고 속건조 해결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최근에 나온 스킨바이브 시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제 속건조나 수분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면서 얼굴에 잔주름이라던가 광채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게 되거든요. 개선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볼륨이 굉장히 없으면서 피부가 굉장히 얇고 되게 건조하면서 겉에 껍질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은 이런 스킨바이브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스킨바이브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주비덤이라는 꽤 유명한 회사에서 출시한 물광주사니까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시술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